안녕하세요. 재밌게 돈 벌자 잼돈입니다. 우선 오늘은 자영업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영업 채널이니까. 자영업을 저희가 이제 10년쯤 전에 했어요. 2016년에 이제 자영업을 하고 이제 한 10년쯤 돼서 그래도 망하지 않고, 그러니까 가게가 망하지 않았다라고는 못하겠습니다. 가게는 이제까지 3개를 오픈을 해서 3개를 이제 소유권을 넘기고 또는 폐점을 했으니까 뭐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망한 거 아니야? 그게 망한 거잖아 라고도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아니 거기서 돈 벌어서 권리금 받고 넘겼다면 망한 건가요? 가게가 폐업을 한다고 망한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가게가 폐업을 한다고 망한 게 아니다. 일반 소비자들이 보기에는 에이 장사 안 됐으니까 망했지 뭐 라고도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실제로 뭐가 이렇게 엉망거리죠? 실제로 그 권리금을 받고 넘기는 사람들도 많아요. 예를 들면 그 백종원 대표님이 그 예산시장인가? 예산 거기에 그런 F&B 이런 업체를 여러 개 이렇게 했잖아요. 했는데 이 업체들이 소상공인들이 권리금을 뭐 2천만 원, 3천만 원 줄 테니까 가게를 넘겨달라 라고 해서 뭐 스티커 사진이나 인형 뽑기 이런 업종들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 이제 리테일이라고 하죠. 리테일 매장들, 이제 물건의 회전율이 빠른 그런 매장들. 이런 매장들은 높은 월세를 낼 수 있어요. 성수동의 평당 월세가 100만 원 가까이 갑니다. 130만 원 가까이 가는 데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1기 신도시 웬만한 뭐 3본, 범계, 서현, 중동 이런 곳도 홍대, 명동 이런 데도 평당 전용 면적당 월세가 70만 원 정도 이상 갑니다. 그러니까 10평이면 700만 원이죠. 근데 700만 원짜리 월세를 F&B 업종이 낼 수 있을까요? 못 낸다는 거죠. 못 내. 10평에 700만 원을 못 내죠. 100평에 700만 원은 낼 수 있어요. 그 정도는 면적이 되니까 회전율을 해서 낼 수 있어요. 근데 10평에 700은 못 낸다. 그래서 전용 면적당 70이 되면 F&B가 절대 못 낸다. 절대. 낼 수 있는 업종이 있을지도 몰라요. 제가 모르는 업종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거기다가 당연히 못 낸다. 그래서 보통 그 선이, 상한선이 25에서 최대 25, 지방은 한 20만원, 서울 같은 경우에 객단가를 조금 높일 수 있는 곳은 그래도 30만원까지는 가더라고요. 그럼 30만원이 넘어서면 절대 못 낸다 라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손님이 와서 회전할 수 있는 그런 회전율도 되게 중요하니까 그게 매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로 봐서는 아무튼 그렇게 공식적으로라기보다는 뭐 그냥 일반적으로 낼 수 없다. 그 정도의 월세를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아무튼 그런 예산 시장에 원래 월세가 한 5만 원도 안 했겠죠. 면적당 뭐 한 2, 3만 원 했겠습니까? 엄청 저렴했다고. 그냥 뭐 시장통도 안 됐으니까. 그런 곳에 월세가 20만 원까지 치솟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10평이 200만 원 되는 순간 이제 F&B가 버텨내지를 못하죠. 근데 임대차 보호법 때문에 그렇게 못 올리잖아 라고 하죠. 맞아요. 임대차 보호법 때문에 나와 계약한 사람과는 연간 또는 계약 시마다 5% 인상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계약이 바뀌는 시점에서는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계약이 바뀌는 시점. 주인이 나는 그렇게 못 주겠다. 월세 50만 원, 100만 원인데 나는 400만 원 달라. 이렇게 되면은 인형 뽑기나 뭐 이런 리테일 매장들, 회전율이 빠른 그런 소비성 매장들은
그 정도 월세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200, 400? 오케이. 낼 수 있어요. 권리금 2천만 원, 4천만 원 줄 테니까 나한테 가게 넘겨라. 이렇게 돼서 이제 월세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매장들 상권의 특색이 점점 사라지죠. 이 F&B라는 좀 거기만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맛집이 월세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제 그런 F&B는 버텨내질 못하니까, 그러니까 F&B가 버텨내지 못한다기보다는 F&B가 권리금을 받고 넘긴 거예요. 넘기고 이 사람은 다른 데 가서 또 이제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상권을 형성해 놓고 권리금으로 받고 나갔으니까, 뭐 권리금이라는 게 우리나라에만 좀 있는 신기한 제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뭐 다른 나라의 권리금 제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미국에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유독 있는 데가 한인타운.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들은 얘기예요. 뭐 그렇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권리금을 받고 넘긴 분은 망한 게 아니다 라는 거예요. 하지만 일반 사람이 봤었을 때는 망했네? 가게가 바뀌었네? 장사 안 되니까 바뀐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아무튼 제가 이제 가게를 6번 이렇게 오픈을 하면서 하면서 10년 동안 이렇게 살아남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장을 보니까 정말 또 저는 또 경매도 하지 않습니까? 상가 경매를 전국을, 오늘 아침에도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경매 물건을 이렇게 보는데 매우 안타까운 그런 곳들이 있다. 심지어 뭐 건물주도 자기 상가에서 장사를 하면서도 경매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장사가 안 되니까. 그러면은 도대체 왜 장사가 안 되냐라는 거죠. 뭐 그거는 지역마다, 업종마다 너무너무 차이가 있겠죠. 하지만 요즘에는 또 장사가 잘 되는 곳이 있겠죠. 바로 제가 생각하기엔 성수동이나 명동같이 해운대 뭐 이런 외국인이 돈을 쓰러 오는 곳, 외국인이 한국 여행 와서 돈 쓰는 곳, 남산, 저 어디 있을까요? 또 홍대, 명동, 뭐 익선동, 그런 길들 참 외국인들 막 미어 터집니다. 미어 터져. 성수동 가보면 진짜 미어 터지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엄청나다. 왜? 원화 가치가 폭락을 했잖아요. 지금 달러당 1,400원이죠? 그러니까는 원화가 싸니까 돈 쓰는 재미가 있겠지. 우리나라도 동남아 여행 가면은 싸잖아요. 물가가 싸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물가가 싸진 않지. 물가가 싸진 않은데 원화 가치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환율에서.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을 상대로 하는 그런 F&B, 숙박업소, 리테일, 아무튼 외국인이 있는 그런 곳은 지금 돈을 막 쓸어 담고 있다. 부럽습니다. 부러워. 명동 권리금 폭락했었을 때, 코로나 때 명동 아주 그냥 난리가 났었는데, 이제 막 다시 6년 만에 권리금이 뭐 한 4억은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월세가 한 1,000만 원 가까이 한다는 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 하려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 중요한 얘기입니다. 매우 중요한 얘기. 매우 중요한 얘기. 자영업이든 사업이든 뭐가 중요할까요? 때가 중요하다. 저는 일단 시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시기가. 예를 들면은 제가 요즘에는 이제 아이랑 어저께도 요 며칠 장수풍뎅이를 잡으러 다니는데, 장수풍뎅이를 잡으러 가는 시간이 중요할 거 아니에요. 이 대낮에는 장수풍뎅이가 잘 안 나온다고. 그늘진 데 아니면은 땡볕에는 안 나온다고. 얘네들 땅속에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밤에 가야 돼요. 밤에 해 지고 나서 밤에. 그러니까 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때가. 두 번째, 장소. 입지죠, 입지. 자영업으로 치면은 입지, 장소.
그리고 나의 실력. 실력이 있어야지. 장수풍뎅이를 잡을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지. 내가 뭐 장수풍뎅이를 잡지도 못하면은 뭐 잡을 수 없잖아요. 뭐 당연히 자영업에서는 뭐겠어요. 내가 손님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내 능력이 돼야 되는 거지. 근데 그거는 어떻게 해서든지 할 수 있어. 내 실력은 갈고 닦으면 돼. 가게를 먼저 하고 갈고 닦으면 되잖아. 내가 밤낮으로 연습하면 된다고. 안 되는 건 아니야. 되긴 돼. 근데 이 때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때를? 내가 낮과 밤을 바꿀 수 있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야. 때라는 거는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죠? 제가 2016년에 인형 뽑기를 하고 2018년에 이제 매출이 점점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이제 피크를 찍고 이제 하락을 하는 거지. 그럼과 동시에 장단기 금리 역전이 벌어졌어요. 그때 당시에 장단기 금리 역전이 벌어지고 난 이후에 저는 그 매장에 권리금이 2억 원이 있었습니다. 2억 원. 권리금이라는 거는 다른 사람이 돌려주지 않으면 나는 받을 수 없는 돈이에요. 보증금은 주인이 돌려주는데 권리금은 내 전 임차인에게 줬기 때문에 나도 다음 임차인한테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2억 원이었다고. 근데 아무리 벌어도 자영업자한테도 2억 원은 엄청 큰 돈이겠죠. 한 달에 1,000만 원씩 번다고 해도 생활비로 쓰고 나오면은 돈 뭐 저축을 얼마나 하겠어요? 한 300만 원 하겠습니까? 한 300만 원씩 1년 하면은 3,600만 원이고. 그걸 몇 년을 해야 2억이야? 2억을 벌기가 쉽지가 않다고. 노동소득으로는. 그렇죠. 근데 자, 그래서 이제 불안한 거지. 내가 불안해가지고 장단기 금리 역전이 벌어지고 매출이 하락하고 있어. 그래서 인형 뽑기가 그때만 당시에도 이제 저는 다 없어질 수도 있을 수 있다. 왜냐면은 이게 지금의 두쫑쿠 마냥 매장의 형태로 생겨났잖아요. 물론 인형 뽑기는 문방구 시절에도 막 있었지만 매장의 형태로 들어온 거는 이렇게 처음인데 그게 지속 가능할지 안 할지 저는 몰랐다. 그리고 결국에는 권리금 2억 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하나 하다가 결국에 가게를 이제 넘겼습니다. 넘기고 전업 투자를 했는데 그때 넘긴 게 신의 한 수가 됐던 게 바로 코로나였어요. 코로나라는 게 코로나가 생기고 나서 주가가 폭락하고 자영업 경기가 엄청나게 안 좋아졌는데, 물론 주가야 엄청나게 빠르게 반등을 했지만 자영업 경기는 진짜 안 좋아졌죠. 그래서 공교롭게 맞췄다는 건 맞췄다? 그 피해갔다. 피해갔다. 코로나라는 상태를 피해갔다라는 겁니다. 그죠? 근데 지금 이제 문제는 그 장단기 금리 역전이 최근에 엄청나게 또다시 장기간 역전되었다가 지금 정상화가 됐어요. 시기적으로 이게 좀 안 좋다라는 겁니다. 안 좋다. 내가 내 자영업자들 보통 이제 자영업을 할 때 전재산 털어서 하잖아요. 퇴직금 다 넣고 하잖아. 그러니까 망하면 돼요, 안 돼요? 망하면 안 되지. 망하면 안 되잖아요. 망하면은 그 내가 번 돈, 이제까지 퇴직금으로 받은 돈 다 날리는 건데, 이상한 여행 하는 거지. 내 돈 다 쓰고, 돈은 못 벌고 돈이 사라졌네. 안 할 걸, 차라리 하지 말 걸 라는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까운 예로 들면 코로나 때인 거지. 리먼 브라더스 때도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IT 버블 때도 있었고요. 가장 큰 타격은 IMF 때였겠죠. IMF 때 유일하게 돈 번 데가 있어요. 유일하게라고는 하긴 좀 어렵다. 금은방. 저희 부모님이 금은방을 했는데, 야, 이게 진짜 신기한 업종이에요. 경기가 좋으면 사람들이 금을 사. 돈이 넘쳐나서. 근데 경기가 안 좋잖아? 경기가 안 좋으면 금값이 올라. 자산 가치가 올라요. 그래서 해지가 돼. 진짜 웃긴 거지. 그래서 금은방이라는 업종 진짜 매력적인 업종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한 30년간 귀금속에 몸담으셨었는데
겉보기에는 남들이 보기에는 와, 쟤 금은방 아들이네, 집에 돈 많은가 봐, 이렇게 보이는데 전혀 아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금은방이 뭐 조그만한 금은방에서 뭐 얼마나 있겠어요. 그때 당시에만 해도 얼마 없었지. 지금은 금값이 엄청 오르긴 했죠. IMF 때 4만 원이었어요. 그만돈에. 그게 지금 얼마야? 80만 원이야. 20배가 올랐네요. 그 금을 그 전에 다 팔아버린 게 아쉽긴 하지만 어찌됐든 금은방이라는 업종까지 잠깐 딴 길로 샜는데, 문제가 이제 오늘의 핵심은 시기적으로 지금이 자영업을 해도 되냐 안 되냐 이거예요. 이게 지금 시기적으로 자영업을 해도 될까 안 될까 라는 겁니다. 공격적으로 저는 아니다 라고 보는 거예요. 아니다. 지금 사람들이 돈을 외국인 상대로 한다. 좋은 아이디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아이디어. 근데 그냥 지방 소도시에서 뭐 우리가 다 서울 사는 거 아니잖아요. 전국의 절반이 지방에 살고 있는데 전 국민의 절반이 지방에 살고 있는데, 그 지방에서는 그러면은 나는 우리 동네는 외국인들 놀러 안 오는데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그런 경우에 제가 하고 있는 매장들도 다 외국인들이랑은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이게 지금 좋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럼에도 경매로 상가를 싸게 사서 하는 거는 좋은 방법일 수 있다. 왜냐면은 월세를 낮출 수 있으니까. 단 금리가 오를 거를 각오를 하고 사야 된다. 월세야 연간 5% 상한이라는 게 있겠지.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있지만 은행 이자는 그게 없어요. 오히려 그게 악이 될 수도 있겠대요. 갑자기 그 말을 하면서 내가 가슴이 쫄리네요. 대출이 엄청 많은데. 그래서 아무튼 금리가 오를 여지는 있다. 미국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금리가 높아져야 되는 국가란 말이에요. 언제까지 이렇게 내려 있을 수가 없죠. 지금 1% 금리 차가 나는데 미국보다 지금 2.75죠? 2.75 금리에서 3.75 되겠죠? 그럼 미국보다는 0.5% 더 높아야겠죠? 그럼 4.25까지 갈 수 있겠죠? 근데 미국이 아직 금리를 안 올린 상태에서 4.25야. 미국 금리 올리면 우리나라 어디까지 올려야 돼? 물론 물론 미국이 금리를 막 빠르게 올린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빠르게 따라 올라가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가 미국보다는 금리가 높아야 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안 그래야지 달러가 이렇게 계속 비싸지면은 문제가 생기니까, 생길 수 있으니까, 외화 유출이 되니까.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저는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상가를 싸게 살 수 있다면 또 좋은 시점이다. 하지만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거는 괜찮다. 그러나 위험하다. 권리금을 막 억 단위로 주면서 창업을 하기에는 매우 위험한 시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말이 맞을지 틀릴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1년간은 앞으로 1년간은 좀 몸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특히 미국이 금리 인상을 시작하는 시기부터는 조심해야 되는데, 미국이 금리 인상을 지금 하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내려고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 자, 그래서 때가 지금이 창업을 해도 되는 때냐 아니냐로 본다면 저는 한 30% 정도 아니다.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장사할 때가 아니야. 현금 비축해두고 얌전히 기다리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기가 안 좋으면 가장 짱인 게 현금이니까요. 그래서 경기가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는 허투루 장사 시작해서
있는 돈 날려먹지 말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런 말씀을 뭐랄까요? 괜히 드리는 게 아니에요. 네, 괜히 드리는 게 아닌 게, 제가 지금 매장을 3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첫 번째 매장을 가고 있는데, 두 번째, 세 번째는 신도시 상권이에요. 그래서 월세가 초반에 이 월세가 보통 어떻게 형성이 되냐 하면은, 건물주가 보통 1층을 한 7억에 사요. 10평, 15평 한 7억 정도에 사. 그러면은 월세를 얼마 받아야 되냐면은 200에서 220만원 받아야 돼요. 수익률로 그렇다고, 수익률로. 그 정도 받아야 7억에 대한 이자 수익률로 220만원 정도는 받아야 수지 타산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보다 내리는 사람은 바보죠. 그럴 거면 그걸 왜 사? 안 사지. 근데 임차인은 이 신도시 상가에서 220이 다 220이야. 그리고 다른 신도시에 가도 220이 맞아. 네. 근데 거기는 성숙된 상가예요. 성숙된 상가. 근데 여기는 신생상가야. 신생상가는 주변에 뭐가 없냐면은 아직 배후 세대,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아직 아파트가 다 들어서지 않았다고. 근데 월세가 똑같다고. 그러면 여기가 뭐 장사가 구축이지만 숙성된 상가가 좋겠어요? 아니면 새로 생긴 상가가 좋겠어요? 겉은 여기가 번지르르 하지, 예쁘지, 삐까번쩍하죠. 새로 지었으니까. 근데 장사가 안 된다고. 여기가 월세가 그만큼이 안 나온다고. 그런데 이제 분양받은 상가는 사람은 220을 달라고 하고, 여기서 장사를 멋지게 시작해가지고서는 권리금 없으니까. 여긴 권리금이 없거든. 여긴 권리금이 막 5천만원, 1억씩 있어. 그러니까 여기, 야, 권리금 줄 바에는 권리금 못 돌려받는 돈이잖아. 차라리 여기서 하자, 이렇게 된다고. 근데 인테리어 비용 똑같이 들죠. 인건비 똑같이 들죠. 그러니까는 매달 나가는 고정 비용은 똑같아. 하지만 장사가 안 돼요. 여기는 장사가 안 되면 뭐가 안 되냐면은, F&B 매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 뭐예요? 로스가 나. 로스가, 예, 재료가 신선하지 않으면은 다 폐기해야 돼. 그럼 폐기 비용에 내가 죽어요. 예. 저야 뭐 인형 뽑기니까 폐기 비용이 없는데, F&B는 폐기 비용이 있다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안 되는 거야. 안 돼. 장사가 사람이 없으니까. 결국에 원인이 뭐다? 성숙되지 않은 상권의 초기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월세가 200에서 100까지 내려가요. 심지어 더 많이 내려가는 데가 어디야? 나주 혁신도시가 지랄 난 거죠. 거기는, 죄송합니다. 지랄이야. 거기는 진짜 도시 계획을 한 사람 진짜 손모가지를, 죄송합니다. 진짜 그 사람 몇 명 때문에, 공무원의 도시 계획했던 그 몇 명 때문에 진짜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람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그렇지 않아요? 거기뿐만이 아니지. 지방의 혁신도시 중에 제대로 된 데가 어디 있어요? 상권이 제대로 된 데가. 에? 가슴이 아프네. 아무튼 여기가 그렇게 장사가 안 된다. 그럼 안 되니까 어떡해요? 장사 인테리어 바른 거 2년치 하다가 다 공실로 지금 원상복구하고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했던 비용이 얼마야? 2억, 1억. 가게 10칸 하나당 못해도 1억은 하겠죠. 1억 하는데 내 인건비 들어갔죠. 근데 왜? 못 돌려받죠. 장사 안 되니까는 인건비 없지. 근데 나중에 나갈 때 원상복구 해야 되지. 그럼 원상복구 비용 한 1,000만원 또 나갔지. 그러면 계약했던 거 인터넷, 포스, 해지, 해약금 물어내야죠. 그러면 어떻게 돼? 그것만도 돈이고, 진짜 내가 퇴직해서 받은 1억 원이 그냥 다 날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 가게를 제가 몇 개 봤냐? 5개는 본 것 같아요. 한 2달 사이에 폐점한 게 5개가 넘어. 그러니까 그만큼 자영업 시장이 엄청 위험한데 진짜 섣불리 시작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아라. 공부해야 공부. 입지 공부 제발 좀 하세요. 입지 공부. 죄송합니다. 그 아이템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참 잘해. 막
만드는 막 가게 컨셉 인테리어 하고 이런 거 요즘에 보면은 진짜 대박이에요. 진짜 잘해. 네, 진짜 잘하는데 입지가 안 된다. 입지가. 그 자영업은 입지가 되게 좋아야 되니까 특히 특히 뭐냐 내국인 상대로 하고 있는 F&B 매장들, 외국인이 아닌 내국인, 네. 내국인들 상대로 하는 F&B 매장들, 네. 입지를 공부를 하지 않으니까 월세가 높은지 낮은지 비교 대상군이 없어져서 하나의 상권에만 그 월세가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픈을 하게 되는데 다 같이 장사가 안 되는 거죠. 네. 지금 그런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생겨나고 있는 곳이 신도시 상권이다. 차라리 권리금 주고 1기 신도시로 가셔라. 그게 차라리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영상이 매우 길어졌네요. 뭐 누가 보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제 생각도 정리할 겸 누구에게는 도움이 되겠지 생각을 하면서 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게 돈 벌자 잼돈이었습니다.